이제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그릇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노력했을 때 근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도 체력처럼 근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근력이 있어야 힘들어도 포기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실패를 하고 점수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안 나오죠. 그랬을 때 이거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힘, 이게 이제 이 기간이 얼마나 짧은가에 따라서 갈등을 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하거든요.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 회복되는데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회복해서 자기를, 그러려면 회복 탄력성이 생기려면 이 마음 자체가 유연성이 있으면서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으려면 이렇게 성공한 습관, 성공한 노력을 통해서, 노력을 지속해서 성공한 경험이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스프링처럼 이렇게 튕겨서 다시 또 도전하고 이렇게 못하거든요.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학습 경험이나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공부에 대한 오해 이렇게 쳐놨는데, 그 공부 방법 자체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 내가 볼 때 공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이게 등급별 공부법이 있거든요. 고등학교는 등급별로 그 등급 맞는 애는 그 등급 공부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방학 동안에 경험해봤죠? 읽는 것도 그렇고 수학 나가는 것도 그렇고 등급별로 그 양도 정해져 있고 교재도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쳇바퀴 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공부법의 오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어떤 애가 S대 갔는데 이 S대 공부법이 좋다고 이거를 따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극히 확률상으로 1%가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내 공부법을 내가 개선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공부법을 이거를 보고 배워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죠. 의지도 환경도 상황도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로 개선해야 돼. 등급별 공부법으로 더 상위 등급을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3등급이 나왔는데 1등급 방법 못 써요. 2등급 방법까지 체화가 돼야 1등급 공부 방법이 가능하다고. 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너한테는 그래. 네가 성공한다는 거 뭐냐면 그 은총 가득했다, 믿음이 있어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부합했다 라고 생각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 다르게. 네. 신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뭐 어떤 엄마가 서울대 보내는 비법, 쉬워요. 초등학교 때 만권 읽히고 중학교 때도 책 읽히고 꾸준하게 공부 안 하는 거 차단하면서 공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이게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서울대 갔을 정도면 거의 공부법이 완성경지라 거의 1등급 공부법을 얘가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랑 안 맞는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시험 공부, 어떤 애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초등학교 때 책만 읽었는데 다음날 시험인지도 모르는데 갔는데 올백 나와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니까 내 공부를 기준으로 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또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 보통은 포도알 초등학교 때 하고 그럼 열심히 하거든요. 이 보상은 있잖아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제일 큰 거예요. 이 보상은요, 내가 이렇게 이래서 넌 종교가 있으니까 믿음에 부합했다 라는 충만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뭘 돈을 주고 뭘 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아니 스스로 칭찬하는 게 제일 큰 거라고. 이해되세요? 응? 네. 똑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 보면 당연히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죠. 근데 이 공부 잘하는 애 주변에는 얘한테 스트레스 안 받고 얘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존재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하는데 주변에서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계속 줘. 그럼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안전된 환경 속에서 이게 두 개가 다 되니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동기유발, 어떤 애는 그래. 동기유발해달라고 맨날 동기유발을 되면 3일 니네가 똑같잖아. 와갖고 오늘 미션을 걸어. 동기유발하려고. 그런데 이 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하루 진짜 이게 내가 은혜를 받고 이게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뭔가 했다, 자기가. 그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럴 때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 게.
응? 또 여기에 시험에 실수하지 않는 법. 아니죠. 실수하지 않는 법은 없어요. 실수를 개선하는 법은 있어요. 이거 실수를 아주 디테일하게 통계를 내고 이걸 안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이걸 따라 해봐야 돼요. 실수 안 한 사람 없다니까. 이 실수를 극복하잖아요. 극복하면 그러면 1등급 그제서야 들어가요. 2등급에서.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는 법. 실수를 안 할 수 있으면 거의 1등급이라니까. 모르니까 실수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내가 실수했다는 거 10개를 어떤 애가 얘기를 하면 그 중에 6개는 실수고 4개는 실력이 없어서요.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틀렸다고 그러는 걸 10개를 보면 그 중에 6개는 진짜 실력이 없는데 4개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방법에 그치? 접근하는 방법이 모자라서 시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5대5예요 거의. 그러니까 실수냐 실력이냐 크게 봐서는 당연히 실력은 다 좋잖아요.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실투 하나 하면 회전투수 돼서 이게 누적되면 이 사람은 1억 받고 어떤 사람은 실투 안 하고 하면 뭐 몇천억 받고 그러잖아요. 실수 차이예요. 실력 차이가. 그러니까 실수했어요. 실력 없어요. 이런 얘기. 여기에 있는 이런 공부법 책자를 읽을 때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 공부법 책자에서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 내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공부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잘합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면 확실히 열심히 덜 했으니까 그렇지. 열심히 방법을 모르는 거지. 내가 항상 모르는 건 내가 미처 공부하지 못한 건 출제될 가능성이 그게 열심히 공부한 거야?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의 의도는 그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는 이런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방법에 있어서는 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거 요거를 개선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국어는 문학풀이, 비문학풀이 아니면 화작문에 따라서 이 지문마다 푸는 방법,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어떻게 달라요? 없잖아. 이런 거 설명해 준다고 나는.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아니 노트 정리를 이렇게 쓰셔. 빨간 펜, 파란 펜, 노란색으로 쳐서 빨간색, 검은색, 검파팔로 써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더 자세하고 더 디테일한 것들 이런 것들 몇 가지 찾아서 쓰는데 혼자서 공부법 책자를 한 번쯤 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혼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힘든데 여기에 이 방법 중에 그러니까 뭐라고요? 휙휙 흩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1시간 이내에 공부법 책자는 무조건 1시간 이내에 보는 거고 휙휙 흩어가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건 써먹어도 될 만하다 이런 것들을 몇 개 쳐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급이 변하고 올라가면 다음번에 또 이걸 보고 이건 써먹을 만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한 것만 필요한 것이지 그거는 다 똑같아요. 어떤 공부법인데 전부 다 똑같아요. 그냥.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고 자 이거를 봐봐. 이렇게 해서 내가 나눠뒀죠. 그러니까 다 어디든 비슷비슷해요. 하는 게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야. 이것도 이거를 표를 만들어서 할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지. 예? 근데 그 표를 맞아서 할 만큼의 안정된 게 먼저 필요한 거거든. 예? 그 다음에 이것만 보고 여기에는 이렇게 친구 많은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 이거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 친구 많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친구랑 맨날 나와서 놀자고 그래가지고 놀다가 보니까. 이해돼요? 네.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 친구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조절을 잘하고 자기 조절을 잘하니까 공부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법을 보면서 공부법 자체에서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맞는다. 아니면 내가 이해 못하겠다. 그럼 싹 지워. 내 공부법에서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 이런 것만 설득해서 봐봐. 다음번에 또 시간 지나가지고 나중에 또 이거 보면 30분이면 읽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너 번 보면 더 이상 실제로 볼 게 없어요.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공부 방법 누가 필요하냐면
쭉 올라가서 1등급까지 되면 1등급 안에서 0등급까지 되면 여기는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중경예시 뭐 이렇게 나뉘거든요 학교들이. 여기서 공부 방법이 차이가 발생해. 여기서는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부법으로 예습복습 잘하고 꾸준히 앉아서 여러 번 7번 읽고 이런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공부법만 가지고도 또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너무 공부법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실제로 일주일에 한두 가지밖에 개선을 못하지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 그릿이라는 말을 쓰면서 회복 탄력성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다 포기하고 자기가 나름 공부를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다 설명해주거든 애들. 그럼 다 이해해. 자기가 이해 못할 뿐이야. 그 점수가 나오는 이유로 설명해주면 다 이해해. 어느 정도냐면 그 점수가 나왔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걸 본다면 너 평균 몇이지? 그럼 1점 차이 내고 다 맞아. 왜? 너무 뻔해. 그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나와. 그 책을 그만큼 그 등급이 나오고. 자,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뭐라고요? 이걸 빠르게 읽고 저기 공부법 책되어 있어요. 네. 2-3권, 5권 정도 되는데 저거 3시간, 2-3시간 오늘 저거 다 읽을 수 있거든요. 빠르게 읽으면 돼. 볼펜 이렇게 슉슉슉 치면 진짜 빠르게. 그러면 이 책과 저 책에서 본인이 필요한 공부법만 섭취해서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 설명해줘. 저는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으면 그럼 다 설명해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건 너 지금 안 되고 다음 단계 이 방법하고 이 방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근데 그렇게 등급별로 이걸 다 쓰잖아요. 엄청 두꺼워져요. 제가 카페에다 정리한 것처럼 몇만 페이지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동아쌤입니다.